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양말 속에서, 책갈피에서, 심지어는 마늘 다진 통에서 발견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의 비자금입니다. 비자금 덕분에 친구들과의 의리를 지킨 술 한잔 살 수 있었는데요. 아니, 제 얘기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 은닉된 비자금이 발견될지 몰라 좌불안석이긴 합니다. 이것도 제 얘기 아니고요. 그런데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자기 용돈을 모아서 친정엄마 화장품을 사드렸는데 그걸 비자금 만들었다고 쏘아붙인 남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월 25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조에 달려보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 진짜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가까운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어허. 중국 후난성의 장자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극한 스포츠로 불리는 윙슈트 플라잉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윙슈트 플라잉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이게? 한 선수가 아찔한 절벽에서 어머. 뛰어내립니다. 어머머. 이렇게요. 어머머머. 날다람쥐인가 싶은 윙슈트를 입고 붉은 연기를 뿜으면서 주저없이 몸을 던진 건데요. 낙하산이나 다른 장비 없이 윙슈트 딱 하나만 입고 시속 200km의 속도로 비행을 하다가 온몸으로 표적까지 통과해야 하는 극한 스포츠 윙슈트 플라이입니다. 아니 진짜 언뜻 보면 멀리서 보면 진짜 안진용 기자님 예전에 우리 동물의 왕국 그런 데서 보면 날다람쥐 진짜 나무에서 나무끼 날아가는 날다람쥐 모양인 줄 알았는데 그 윙슈트란 게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날다람쥐에서 착안한 게 맞습니다. 이 윙슈트 같은 경우는요. 가볍고 이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진 비행복이고요. 팔과 다리 사이에 막을 형성해서 일종의 공기 저항을 이용해 비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아주 과학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호주 등 9개 나라에서 온 이 윙슈트 플라이어 총 16명이 이번 대회에 참여를 했고요. 우와. 윙슈트 하나만 입고 무려 1,400m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속도가 200km에 달한다고 와. 합니다. 또한 동굴 인근에 설치된 이 표적을 정확히 뚫어야 되는데 네.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거센 바람을 이겨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해야 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허. 그래서 극한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은 40살의 호주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와, 어쨌든 저런 대회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첫째도 둘째도 안전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아우 멋졌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중국 가보신 김에 살짝만 내려오십시오. 태국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네. 그런데 태국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24일 오전에요. 태국 수도 방콕에서요. 갑자기 도로 전체가 엄청난 깊이로 50m 깊이로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싱크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사고 당시에 도로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도로 한복판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어머머. 도로가 쾅 하고 아이고. 아래로 무너져 내립니다. 수도관에서는 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세상에. 아이고. 전봇대가 휩쓸리면서 불꽃이 번쩍번쩍 튀기는 모습입니다. 놀란 사람들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고요. 이 와중에도 땅은 점점 더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가끔은 정말 저런 장면은 영화에서 뭐 할리우드 영화나 그런 데서는 가끔 뭐 재난 영화 때는 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하니 진짜 아찔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에 태국 방콕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만한 싱크홀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차선 도로가 거의 다 무너져 내릴 정도의 그렇게 대규모 굉장한 거대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요. 와. 그 좌우 폭을 보면 한 30m에 이르고 깊이는 50m에 어머나.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굉장했던 거죠. 차량이 자세히 보시면 그 싱크홀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함께 떨어져 내리기도 했는데 네. 그러나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와, 천만다행이네요. 네, 근데 저 싱크홀 인근에 있던 그 건물이 병원이었다고 아이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마침 그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이 되고 3,500여 명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전부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지금 문제인 것은 태국이 지금 우기라고 해요. 근데 저렇게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져 내린 데다가 만약에 폭우가 내리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당국에서는 해당 지역의 전기와 수도를 일단 차단을 하고 무슨 원인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건지를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10길 물속도 모를 판인데 지금 땅속도 저런 상황이 자꾸 빚어지고 있어서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중국 찍고 태국 찍고 이번 어느 나라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영화 맘마미아의 촬영지로 유명한 그리스의 스키아토스 섬이라고 있는데 아. 이곳에 있는 공항에서 아찔하고 또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카메라를 들고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를 촬영하고 있죠. 네. 자, 사람들의 옷을 보세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상의 하의 죄다 바람이 펄럭이는데 아이고. 바람의 위력 여기서 끝이지 어머머머, 않습니까? 아이고, 자, 아이고.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어. 보이시죠? 차례대로 하나 둘씩 바닷가로 밀려서 빠지고 마는데요. 아이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고 스스로 빠져나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허준 변호사님 진짜 딱 봐도 이건 진짜 그놈의 SNS 뭐 그런 거예요. 왜 비행기 촬영한다고 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위험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뭔가 SNS 요즘에 올리는 짧은 영상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워낙 또 희귀한 구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건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만연하게 가까이 다가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스키아토스 저 공항은요. 애기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그러니까요. 애기는. 아유. 활주로 양쪽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공항인데요. 비행기 뒤에는 서 있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이 엄연히 붙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바람이 뒤로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경고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륙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행기 뒤에 서 있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건데요. 바다에 빠진 이들이 가족이라고 하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아찔한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쎄 몰라요. 사람 일 몰라요. 저렇게 교훈이란 걸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일 당하고도 또 다른 데 가서 야 이런 건 찍어줘야 돼. 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최명기 원장님 아까 애기 다른 사람은 성인이니까 뭐 힘을 어느 정도 제어한다 치지만 애기 같은 경우는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몸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저 옆에는 또 이런 굵직한 이 바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딪혔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맞습니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경고 표지판이라고 하는 항상 좀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경고 표지판을 지키지 않아도 별 이상이 없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하. 저 그림을 보더라도 저분들은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뒤로 가지를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또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네. 어른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어른들이 별 문제가 없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아기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아이고. 거죠. 그래서 점점 안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면서 네. 마지막에 어떤 일이 겹치게 되면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우연을 바라지 않고 제일 앞선에서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저 정도의 그쳤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발 다른 때 가서는 그러지 않길 좀 기대를 해볼게요.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중국에서 시작했으니까 중국에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하, 네네. 중국 윈난성의 한 호수에서 대규모 물고기 떼가 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영상에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허, 네네.
물 밖으로 와. 이렇게 마구마구 튀어오르는 우와. 수백 마리의 은빛 물고기들입니다. 높이뛰기 대화라도 열린 걸까요? 어머머머. 수직으로 뛰고 수평으로도 뛰고 왼쪽으로도 뛰고 오른쪽으로도 뛰고 야. 바삐바삐 돌아가는 전 세계만큼이나 바삐바삐 튀어오르는 물고기들의 모습입니다. 호수에서 탈출하고 싶은 걸까요? 와, 아니 근데 물고기들이 튀어오르는 거 이제 우리나라 바닷가에서도 이제 가끔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저렇게 집단으로 튀어오르는 건 처음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진짜. 그렇죠. 무슨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떼도 아니고 아하. 이거는 지금 그 어종으로 따지자면 잉어입니다. 잉어. 그래요? 은빛 잉어라고 하는데요. 아.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저 물고기의 숫자가 한 300에서 400마리 정도 됐었다고 하고요. 와. 저렇게 1분 정도 이상이나 저렇게 많이 튀어오르는 저런 장면이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잉어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정말 물보라라도 일어나는 건가 싶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마저 주는데요. 네. 이때 그 기온은 한 22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온이? 네, 아니요, 기온이. 아, 기온이. 그러니까 그닥 뭐 덥다거나 춥다거나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죠. 네. 일상적인데 그러면 왜 저렇게 물고기들이 튀어올랐을까?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은요. 네. 이렇게 물고기들이 튀어오른 현상은 저때 마침 비가 많이 내렸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물속에 녹아있는 그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태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튀어올랐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네요.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많아지면 오히려 산소가 풍부할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산소 부족으로 잉어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일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는데, 아니 그럼 최명기 원장님, 그 의학적으로 이 생물들, 꼭 동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또는 생물, 더 나아가서 어류 같은 생물들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현한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저 경우에는 그게 양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실은 저 현상은 물고기들이 죄송하지만 숨을 쉬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숨을 쉬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지요. 어.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를 낚아채기 위해서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뛰어올라도 산소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제 저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저 현상 자체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호수 안에 있는 곳을 이제 산소가 많은 곳과 아닌 곳을 가라앉게 섞이기 때문에 1분 정도 저렇게 하니까 네. 그다음에는 살아남을 잉어는 살아남았을 테고요. 네. 1분이 넘게 아마 산소를 못 취한 잉어는 죄송하지만 아이고. 좀 비극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가능했던 건 저게 호수여서 가능해요. 네. 저게 강물이었으면 계속 새로운 강물이 유입이 되니까 산소가 그 이상 낮아지지 않고요. 네네. 또 저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아마도 저 호수는 굉장히 밑에 뭔가 조류라든가 쓰레기같이 썩을 수 있는 물질이 많았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 기존의 산소 농도가 꽤 낮게 유지되고 있다가 저게 이제 끝에 딱 이렇게 되면은 저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무심코 툭 던진 질문인데 우리 최명기 원장님 진료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또 생태학 전문가 또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